화물 운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연봉이 세다고 알고 있어요. 그냥 일반 회사 다니는 것 월급이 되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헤드값이 1억 8천이고 꼬랑지 값이 이제 1,400 주고 샀는데, 꼬랑지가 뭐예요? 저희가 일하는 시간이 15시간 이상은 계속 일을, 아, 진짜 많이 했을 때는 22시간 정도는 계속 운행한 적도 있고요. 네. 이 몸이 좀 많이 망가지는 사람도 있고 살도 많이 찌시는 분도 거의 대부분 있고요. 저도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한 20kg가 더 쪄가지고요. 트럭커가 이제 혼자 있다 보니까 좀 외로우면서도 좀 심심하고 하고 또 잠도 잘 오는 직업이라 이게 졸음이 진짜 힘들었어요. 지금 트럭 운행하시는 일에 만족하세요? 솔직히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은 안 하고 싶어요. 그때 제 앞에 정지한 차는 이제 다마스 차인데, 조그만 게 왜 이렇게 알짱댔대요? 제가 이제 쌍락했다 기분 나쁘다는 거죠. 음. 근데 이제 만약에 제가 짐이 실렸으면 그 차는 이제 진짜 소중히 목숨이 날아가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제 트럭커 일이 3이라는 게 이제 비수로 시작해가지고 비수로 끝나고 좋은 날이 오겠지라고 하는데, 과연 이 일을 하면서 이제 좋은 날이 올까 고민도 많이 하고 있죠.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올해 36살 된 트럭커 김호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거의 5년 다 돼갑니다. 그 전에는 무슨 일 하셨는데요? 그전에는 공장에 생산직으로 일을 하다가 재미도 없고 어머님 친구분께서 이제 트럭을 하고 계셔가지고 네. 한번 배워보겠냐 음. 해가지고 새로운 도전으로 하게 됐습니다. 트럭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트레라로 분류해가지고 헐크, 주로 시멘트, 탄재 뭐 그런 걸 운반해가지고 레미콘 공장에 이제 하차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건설 쪽이시네요. 예, 건설 쪽입니다. 주 며칠 근무를 하세요? 보통은 이제 6일까지 일하는데 일이 바쁘다 하면은 일요일까지 그냥 계속 합니다. 예. 이제 자차 지입이라 그러죠? 예, 자기 차량을 가지고 계신 거죠? 예, 제 차를 사가지고 운수회사에 데려가가지고 좀 하고 있습니다. 소위 인식하기로는 화물 운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연봉이 세다고 알고 있어요. 벌어들이는 금액은 이제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는 이제 많은데, 네. 나가는 게 이제 많아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차를 사면은 할부값 있고요. 네. 지입료도 줘야 되고 뭐 기름값, 토기비, 기타 등등. 자기한테 떨어지는 거 해봐야 많이는 없어요, 솔직히요. 저 같은 경우는 올 할부로 한 달 나가는 것만 거의 300이 넘어가지고 그냥 일반 회사 다니는 것 월급이 되더라고요. 차값이 얼마예요? 1억 8천입니다, 저게. 그거를 이제 할부로 구입을 해서 다달이 차값을 갚아 나가면서 하시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헤드값이 1억 8천이고 꼬랑지 값이 이제 1,400 주고 샀는데, 꼬랑지가 뭐예요? 트레일러입니다. 트레일러. 예, 저희는 그냥 꼬랑지로 가는데 꼬랑지라고 불러요. 그것도 뭐 차값 다 치니까 차량 비용하고 트레일러 비용 다 합치면 거의 2억 정도 되겠네요. 보험료까지 다 해서. 그 2억이 넘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표준 사는 거고, 컨테이너 차들은 이제 저거보다 좀 더 고가의 차량, 네. 탑 높은 것들 이런 걸 타기 때문에 진짜 비싼 트럭은 얼마 정도 해요? 거의 2억 4, 5천까지 한 차들도 있는 걸로 저도 듣긴. 2억 4, 5천. 예, 할부 기간은 보통 어느 정도로 잡으세요? 저희 같이 이제 올 할부를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제 72개월로. 6년. 예, 제가 이제 3년 저거를 했으니까 3년 남았습니다. 운전을 하시는 일이 불규칙하잖아요. 일하는 시간대가 주로 어느 시간대예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다 새벽에 다 움직입니다. 2, 3시쯤에. 그리고 끝나는 시간은 언제 끝나세요? 빠르면은 이제 저녁이고 일이 좀 있다 하면은 8, 9시에. 그럼 보통 근무하시는 시간이 18시간 정도 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일하는 시간이 15시간 이상은 계속 일을. 아, 진짜 많이 했을 때는 22시간 정도는 계속 운행한 적도 있고요. 네, 규칙적이진 않네요. 거의 대부분은 불규칙하니까 이 몸이 좀 많이 망가지는 사람도 있고 살도 많이 찌시는 분도 거의 대부분 있고요. 저도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한 20kg가 더 쪄가지고요. 트럭 위에서만 계시니까. 운동할 시간도 많이 없고 조금 쉬는 날에는 뭐 운동을 해야 되는데 계속 평일 일을 하다 보니까 피곤해가지고 이제 안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살이 이게 좀 찌는 스타일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가장 힘들었던 적은 언제가 있을까요? 졸음 운전이 좀 힘들었어요. 이게 일이 없을 때는 상관없겠지만
일이 많을 경우는 이제 새벽에 운행을 하다 보니까 잠이 더 깬 상태에서 운전을 하니까 비몽사몽할 때 있고, 그 전날에도 이제 일이 늦게 끝날 경우에는 이제 잠을 많이 못 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졸음 운전하고, 또 밤에 되면 이제 트러커가 이제 혼자 있다 보니까 좀 외로우면서도 좀 심심하고 하고, 또 잠도 잘 오는 직업이라 이게 졸음이 진짜 힘들었어요. 졸음운전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네.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있으세요? 제일 많이 하는 게 전화 통화를 하던가나 껌을 씹던가 뭐를 과자나 이제 먹던가 뭐 음악을 이제 크게 틀면서 노래를 부르던가. 네. 진짜 안 된다 싶으면 이제 그냥 차를 갓길이든 저희 졸음시타든 대놓고 그냥 좀 30분 자고 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30분, 10분이라도 좀 자고 운전을 하고 있거든요. 졸음운전으로 사고는 안 나셨죠? 저는 이제 사고 난 적은 없었습니다. 이게 저도 운행을 하다 보면은 졸음 운전으로 사고 난 경우도 몇 번 봤고, 네. 남일 같지 않아가지고 저도 조심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졸음 운전이라는 게 왜 할 수밖에 없는지는 이제 저도 이제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마음이 좀 아프죠. 트럭 같은 경우는 할부로 지입을 한 거다 보니까 사고 한 번 나면은 타격이 엄청 크시겠네요. 저보다 이제 경력이 많으신 형님들 얘기로는 한 번 사고 나면은 그냥 끝난다고. 자차를 보험 들어도 이제 비싸니까는 네. 거의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파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기만 사고 난 게 아니라 다른 차들도 같이 사고 나면 그 차들 뭐 이것저것 해버리면 차 수리비 뭐 해도 기본이 몇 천만 원 이상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웬만하면 사고를 안 하는 게 최선일 거고. 트럭 일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으세요? 처음 일을 시작할 때 주위에 이제 같이 일하는 사장님들이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일 시작할 때 결혼하고 시작하셨냐 하니까는 총각인데요 했는데, 이 일을 시작할 거면은 이제 결혼하고 하는 게 좋은 거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왜요? 이게 일이 불규칙적이니까 뭐 여자 만나는 시간도 없고, 거의 일 끝나면 피곤해서 잠을 자고 뭐 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도 거의 다 떨어지신 분들도 있고, 결혼하고 하시는 분이 제일 낫다고. 연애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기사 때는 저 일만 시키다 보니까 네. 뭐 개인 시간도 없었는데, 저도 이제 제 차 사고 하다 보니까 네. 사람들 만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자친구도 생겼고요. 그럼 여자친구는 주로 언제 만나러 가세요? 네, 일요일만 이제 여자친구한테 가고요. 네. 일이 없을 때는 여자친구한테 가고 있습니다. 차가 크다 보니까 주차 문제가 진짜 고민이시겠어요. 많이 고민이 돼요. 이게 갓길 되면은 주차 딱지나 뭐 네. 그런 거 붙여지고, 벌금이 뭐 한두 푼 더 있는 것도 아니고 기본 10만 원씩인데 매달 감당할 수도 없고, 대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주차장이 이제 있긴 있는데 포화 상태라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중간에 이제 갓길에 대기하는데, 갓길에 일단 됐는데 하도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네. 부동산 사장한테 연락해가지고 빈 땅에 땅 주인한테 연락해가지고 이제 주차비 대면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5년째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데 지금 트럭 운행하시는 일에 만족하세요? 솔직히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은 안 하고 싶어요. 할부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요. 할부금 때문에도 있고, 나이도 이제 차가지고 다른 일 하기도 힘들고, 트럭 위에 이제 자유로움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딴 일 하기 싫은데, 문제는 이제 비수기 때가 비수기 때가 언제예요? 그 건설 쪽 관련돼 있으니까 뭐 장마철이든 겨울철이든 그때가 거의 일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수입을 가장 많이 내셨을 때가 매출이 어느 정도 되세요? 그때는 제가 이제 기사로 일을 할 때인데, 그러니까 거의 2천만 원가까지 한 적도 있긴 있는데요. 죽어라 일을 했죠. 주말 일요일도 일을 했고, 잠을 2시간 뭐 3시간 자면서도 일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좀 할 짓이 아니더라고요. 2시간, 3시간 자고 어떻게 운전을 합니까? 너무 힘든 일이네요. 30대 초반 때인데 젊은 나이대도 힘들더라고요. 아르바이트 구인 사이트에 보면은 화물운송 회사에서 공고를 올리잖아요. 예. 기본 500, 600 이렇게 올라와 있던데 그게 다 순전히 자기 순수입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죠? 5, 600 받는 데는 거의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딴 회사 같은 경우는 기사들 보면은 이제 기본 월급이 이제 300인 걸로 알고 있어요. 300에 주말이든 뭐 좀 더 하면 이제 거기 수당을 더 받고요. 일주일에 총 몇 시간 운행해야 기본급이 300인 거예요? 몇 시간이 아니고 하루 배차를 받은 게 다 끝나야 돼요. 운행 시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 건수로 계산한다라는 거죠? 월급쟁이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매출의 한 몇 프로? 매출액
그 몇 프로를 떼면은 좋은 점은 이제 자기 일을 많이 하면은 할수록 월급을 많이 받고요. 월급제로 하면은 일이 많건 적든 간에 그냥 그 월급 그대로 받고요. 대신에 이제 겨울철, 장마철에 일이 없으니까 그냥 최소 금액으로 그냥 한 200 정도만 하시는 분도 있고. 운전하시는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버는 것이 아니다. 장단점이 있긴 있어요. 막상 이 일을 시작해 보니까요, 남는 게 없더라고요. 이 화물 쪽의 일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굳이 힘드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 운송업에 뛰어드시는 분들한테 어떤 마음과 어떤 각오로 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하다 보면 쉽겠지 하는데 인맥이 어느 정도 있어야 그래야 그 분들한테 이제 물어보고 그럼 그분 도움 받아가지고 일하기에는 좀 편해지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면은 진짜 이 일을 하기에는 힘들어요. 사기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기를 당한다고요? 어떤 식으로 사기를 쳐요? 지금 그거 뭐 회사 그거 들어간 사기인데 운수 회사 쪽 관련돼 가지고 무슨 좀 사기 당하신 분도 있고.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는 기사로 일을 하다가 그 흐름에 알면은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차를 사고 넘버를 사고 그 회사에 이제 짐 딱 들어가면 되는데요. 처음부터 딱 차를 사가지고 하겠다 하면은 진짜 그거는 무모한 생각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운전을 하다가 이제 가끔씩 이제 보복 운전하는 사람들도 있고. 보복 운전이요? 쌍라이트로 막 켰는데 네. 그 차가 갑자기 이제 제 앞에서 급정지를 하더라고요. 트럭은 급제동이 좀 힘들잖아요. 그때는 지금 짐이 없는 상태라 바로 그나마 이제 다행이네요. 섞긴 한데 만약에 네. 짐을 실려 있으면은 그냥 갖다 받는 거죠. 제동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보통 화물차가 짐 실려 있는 무게가 보통 26톤이 실려요. 26톤이요. 예, 좀 많이 실리면 이제 28톤까지 실는데 네. 그 차량 무게까지 합치면 거의 좀 40톤이 돼요. 네. 그 40톤 되는 무게가 바로 앞에 급증지하면은 그 차를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제 앞에 급증지한 차는 이제 다마스 차인데 조그만 게 왜 이렇게 알짱댔대요? 제가 이제 쌍라이트 켰다가 기분 나쁘다는 거죠. 음. 근데 이제 만약에 제가 짐이 실려 있으면 그 차는 이제 진짜 소중히 목숨이 나가는 건데 순간적인 기분이 상해서 그렇게 했다가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네요. 그 사람은 죽을 뻔한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인생이 좀 힘들 뻔했고요. 저도 이제 화물차 하다 보니까 자가용 운전할 때는 저도 웬만하면 화물차 뒤에는 잘 안 가요. 그 일 하시면서 나름대로의 활력소를 찾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찾고 계세요? 제가 재미없는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뭐 일이 없을 때 중간중간에 이제 뭐 형님들이나 뭐 여자친구하고 만나고 하는 게 그나마 저한테는 좀 재밌는 일이고요. 그 같이 일하시는 분들하고 거의 같은 업계니까 이리저리 얘기도 할 수도 있고 좋은 정보도 들어오고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차량에 앉아 계신 시간이 많다 보니까 고질병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허리 아프는 거고요. 네. 자기 관리를 잘하는 분들이야 뭐 괜찮은데 하시는 분 거의 다 비만도 어떻게 보면 이제 고질병 한 번씩 이제 운전을 자주 하다 보면은 눈이 건조하면 눈이 따갑고 안구 건조증. 예, 제일 많은 건 허리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트러커 일이 3이라는 게 이제 비수로 시작해가지고 비수로 끝나고 사장님들이 자주 하는 말이 활부 끝나면 이제 좀 편해진다. 저도 이제 활부 끝날 때까지 이제 버티고 있는 게 이제 끝나면 이제 그 활부 나가는 돈이 고스란히 내 돈 되니까 어떻게든 그때까지는 또 버티지 않은 마음가짐으로 하고 있는데 좋은 날이 오겠지라고 하는데 과연 이 일을 하면서 이제 좋은 날이 올까 고민도 많이 하고 있죠. 진짜 사고 단 한 번도 나지 않도록 진짜 조심해야 되겠네요. 한 번 사고 나면은 수리비만 거의 1,000만 원 네. 이상이 나가니까요. 항상 안전운전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PM토크였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